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민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런 강의 같은 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강의를 안 한 이유가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우리 지금 남영우 교수님하고는 인연이, 제가 원래 대학교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이 남성 교수님이라고 우리 남 교수님의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보면 200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인시아드에서 제가 KPMG에 있을 때 거기다 이제 체어맨 25라고 해서 아시아 쪽에 파트너들 중에 앞으로 리더십에 올라갈 수 있는 25,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유럽 해가지고 글로벌 체어맨 75라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단기로 했었어요. 2달에 한 번씩 인시아드,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인시아드, 또 유럽에 있는 분들은 파리에 있는 인시아드, 거기 가는데 거기서 또 딱 만났어요. 그때 교수님을 있을 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의젓한 교수님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내가 보면 굉장히 아직 얼굴이 동안이죠?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 오늘 주로 경영학과 대학교 3학년 많이 계시다고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성균관대가, 그러니까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고 이 성균관대는 왕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균관대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실제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졸업생들이 많고, 그래서 학교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또 설명 들어보니까 특히 이 클래스에 계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뭐 선별된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제 소개를 좀만 더 드리면은, 지금 아마 삼정 KPMG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정이라는 회사가 제가 91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5명 이제 파트너들이 어떻게 보면 파운딩 멤버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그 중에 한 명으로 조인을 했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 스타트업에 조인한 게 아니냐. 우리 남 교수님의 아버님도 저한테, 야, 그 기존에 큰 법인에 가야지 그렇게 작은 법인 가면 되겠냐. 어른들은 딱 그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나름 저는 제 나름의 주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때 이제 그때도 제일 큰 데는 3일 회계법인 같은 데가 제일 컸어요. 20년 먼저 시작을 했던 법인이고, 근데 왠지 거기 가면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 그것도 이제 다 인연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같이 이렇게 만나는 이 인연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제 연구소 바로 1년 선배가 거기를 가면서 저를 같이 가자고 해서 저는 거기 조인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회계사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건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돌아보면 많은 상황이 바뀌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훌륭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 여러분들하고 경쟁하면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 네, 그럴 정도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왜 지금 이런 커리어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여름에 굉장히 제 자신도 고민도 많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원래 저는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그 당시에 저희 때는 삼성물산, 전자나 이런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좀 뺀질뺀질하고 잘 놀고 하는 분들이 다 삼성물산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기 가면 멋진 형들은 다 저기 가는구나. 나도 멋진 형이 돼야지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뭐 다른 초이스가 없었고요. 사실은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뭔지도 모르고 졸업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회계사를 냈는데 회계사 2년 같이 근무하던 후배가 자기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하겠다고 MBA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 사회 나왔을 때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구별은 다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많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반면에 또한 경쟁도 심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그렇게 과연 많이 하는 노력들이 돌아봤을 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같이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삼정이라는 그 스타트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2년 전에 만약 그 당시에 내가 22년 동안 KPMG에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명함 7번 정도 제가 거기서 하는 역할이 바뀌었어요. 물론 새로운 일들, 제 성향 자체가 새로운 일들을 과감히 도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돌아본다면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좀 더 안정된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런 어떤 커리어를 갖는 게 좋았을까? 아마 오늘 저의 그런 커리어나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죠? 저런 모습이 괜찮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도전이 있나? 그래서 처음에 제 커리어를 엔타이 덤핑이라는 일들을 시작해서 상계관세 지금 최근에 중국 철강 회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큰 반덤핑 그 제소건이 이제 뉴스에 나오던데 저희 때도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회계사가 됐지만 또 저는 법률사무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정이 처음에는 회계법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반덤핑 제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계관세 이런 그 국제 통상 관련된 일들로 시작이 됐고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름은 좋은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의 밤을 새야 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그런 이메일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막 우리가 패티션으로 계속 파일링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낼 때 밤에 3시, 4시까지 밤을 새고 또 팩스 가는 걸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거기에서도 돌아보니까 저희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참 일을 잘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인내심이 좀 부족했던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지금 생각하면 한 달에 우리가 이제 타임 차지로 해서 타임 리포트를 쓸 때 제가 상당히 많이 한 400시간 넘게도 막 써보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좀 적성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이제 우리 그 법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그 당시만 해도 M&A라는 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96년이었던 것 같은데 삼정 안에 이 부틱을 하나 만들었어요. 삼정 M&A 파이낸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에서 또 제가 이제 M&A 쪽 전문가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했던 그런 이 국제 통상 관계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다들 다 열심히 하는데 저만 좀 그걸 따라하지 못해가지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 갖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얼마 전 작년에 이런 강의를 하는데 그 CCC라는 그 대학교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의 제가 주제는 그 만남이라는 거. 제가 우리가 오늘도 이제 새로운 만남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그 KPMG에서의 22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된 게 2년 한 24년 5년간의 기간들을 쭉 돌아본다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크리티컬한 어떤 부분들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분들을 만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런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그 법인에 그 전에 그 회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또 인턴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랬으면 그런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어,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회사를 어떻게 그만두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났던 그런 분들과의 만남이에요. 저는 크게 KPMG에 세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기업 그 M&A 관련된 기업 금융본부장을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제가 2년 반 정도 코리안 데스크 헤드로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아까 헬스케어 본부장이라고 해서 5년 정도 했었는데 결국 그런 일들도 제가 저랑 같이 만났던 그런 분들의 어떤 제가 전혀 헬스케어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맡을 수 있는 것도 그때마다 매번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들을 쭉 해나갈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을 갖게 될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또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중국을 2007년부터 9년까지 갔는데 그때 상당히 좋았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그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를 방문을 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빌 황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제가 지금 새로운 투자를 할 때 저한테 그 시딩을 해주신 분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금융이 좀 많이 약하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금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분들이 그 금융에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지금 앞으로 우리가 헤지펀드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또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미국 월가 뉴욕의 맨하탄의 그 많은 빌딩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금융 중소기업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옆에서 이제 좀 도우면서 이런 게 앞으로 새로운 기회가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좀 전통적인 산업이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커져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일들이 거기에서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제가 2014년에 이제 KPMG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또 권유를 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마이클인데 마이클은 투자 잘할 것 같다. 그쪽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M&A 기업금융본부장을 했지만 주로 어드바이저리, 자문, 제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의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거하고 자기 돈 투자하는 건 상당히 다른데 왜냐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투자를 하게 된 것도 또 그런 그 새로운 좋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또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됐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이제 2001년에 처음 그 파트너가 됐어요. 제가 그때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같은 그런 회사에 조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파트너 된 게 35살이었어요. 그리고 또 35세 본부장도 할 수 있었고 막 그 본부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돌아보면은 굉장히 프라이드도 강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부장을 만나게 돼요. 2002년에 그때 네이버를 이제 막 합병해가지고 그때 회사가 얼마 크지 않았는데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다른 분야에 관심도 없고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처럼 막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회나 가능성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만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밖에서 좋은 관계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그 김범수 의장님하고 저는 나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처럼 이제 잘 지냈는데 그런 이제 만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제 백그라운드를 쭉 설명을 했어요. 이 얘기는 돌아보면은
각자의 성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기업그룹 본부장은 한 100명 정도가 있어요. 그 본부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소위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 사실은 KPMG 그 파스 어드바이저리 쪽을 가게 되면 또 스태핑 스톤으로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콜이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다가 굉장히 작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해봐야지 알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 그 안정되고 갖춰진 조직에서 운영하다가 뭐 4명, 5명 그 조직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본부를 만든다는 거는 새롭게 창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중국에 가서 제가 원래 전 처음부터 유학했던 그리고 해외 생활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 KPMG 제가 차이나의 베이징에서 2년 반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또 중국어는 하나도 못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이 다 일찍 파트너가 된 반면에 원래 매니저 때 그런 오버시라는 걸 갔다 오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저한테는 상당히 망설여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또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매번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다. 제가 마지막 22년 중에 2년을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될지 말지 이제 그걸 고민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요즘에 회계법인 그런 파트너는 저는 처음부터 파트너가 될 때 에퀴티 파트너, 지분을 갖고 있는 파트너였어요. 근데 지금 파트너는 보니까 이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전에 또 셀러리 파트너라는 그 프로세스도 있고 또 한참 지나야지 또 이제 에퀴티 파트너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만두고 나온다는 거는 나름대로는 조금 쉽지 않은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내가 소위 기득권이 좀 있다면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저는 럭키한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저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매번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런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우리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매번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는다? 근데 제가 한 4년 전, 3년 전부터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있어요. 2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좋은 얘기들을 항상 떠올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디지털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디지털 시대.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죠?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몇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었어요. 투명성? 투명성이라는 걸로 커버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투명성은 달리 얘기하면 모든 부분의 기득권, 소위 가불관계를 내려놔야 되는 거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 최근에 보면은 이 디지털 시대 모든 정보가 균등해서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시대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알죠? 소위 가불관계에서 조그만 이슈가 됐을 때 소위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갖게 됐는지, 그죠? 최근에 무슨 우유 회사도 있었고 무슨 소주 회사도 있었고 그 전에 같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많은 일들
또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게 어떤 역할의 위치에 따라서 모든 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았을 때 저한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한편의 얘기는 제가 이제 2007년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김범수 의장님을 그 전에 2002년에 만나서 좋은 교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이버에서 사실은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의견과 푸시를 또 준 분 중에 하나가 그분인데 2007년에 그분이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그만두게 돼요. 2006년에 그만두게 돼요.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비즈니스 플랜 하나 만들었다고 같이 봐달라고. 그때 회사의 이름은 IWI-Lab이라는 회사였어. 인터넷 위드 인티그레이션 레버토리라는 회사의 이름인데 이름도 어렵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100명의 CEO를 만들고 싶다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우리 그 친구한테 제 조언을 했어요. 너 좀 미쳤냐? 야, 이 100명의 CEO를 만든다는 이 투자라는 건 너는 벤처 캐피탈이 아닌데 이런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질 테고 제가 그 친구한테 조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큰 회사를 이제 있다가 또 좋은 포지션 CEO 굉장히 한 게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좀 더 큰 회사에 있었던 거와 같은 경향의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랬을 때 잘못된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기업금융본을 하면서 많은 대기업의 또 중소기업의 오너분들을 많이 알고 또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워졌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제가 30대 그룹 100대 기업의 마케팅도 했었고 그래서 각 그룹의 각 회사의 의사결정자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CEO 멘토처럼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또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플랜이 제가 코멘트 좀 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했는데 뭐 제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3년 동안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그 친구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교제, 서로에 대한 교제가 있었고 또 그 회사를 떠나면서 아주 했던 멋진 말들 또 여러분들 들었을 수도 있는데 배가 항구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이제 배의 목적은 항구에 정박하는 게 아니라 공해상을 다니는 게 이제 배의 목적이라고 하고 너무 안전한 생활, 저희가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었는데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금 있는 생활에 안 좋아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긴 다 얼굴 보니까 도전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한 분도 얼굴에 이렇게 한 분도 좋은 분이 안 계시네. 아무튼 지금까지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벤처 투자라는 거를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돈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하나씩 굉장히 작은 회사들 제가 주니어 새끼 파트너였잖아요. 좀 어린 파트너였기 때문에 조금 30대 그룹 100대 기업의 회장님들 그 CEO분들 만나기가 쉽진 않았는데 제 생각은 이런 아주 롱텀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회사를 투자했었는데 한 20몇 년 전에 물론 그 회사는 잘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주주분들이 있었어요. 그 주주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그분들한테 좋은 멘토링을 받았어요.
또 투자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한 관심들을 더 갖게 되고 내가 왜 투자가 잘 안 됐는지 또 다음번에 투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저 하면서도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성향적으로 어떤 분들은 내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향들이 다른데 각자가 그 자기의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지금 진행을 해보니까 저는 원래 M&A를 M&A가 제 주 전공이었고 또 중국을 다녀왔고 돌아서는 헬스케어를 했었고 또 우리 김범수 의장님 덕분에 우리 김 의장님이 2004년에 그 소위 이제 한국게임산업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 이제 회장이 되시는데 제가 저한테 또 회계사라고 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거기 있는 게임 회사의 대표분들하고 또 다 알게 됐어요. 엑슨, NC소프트, 네이버부터 해서 많은 분들도 다 알게 되고 그런 어떻게 보니까 그런 기반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2년 동안에 그 컨설팅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했던 부분이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인시아드에서 딱 배운 게 기억나요.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한 시간 들었는데 그때 그 했던 교수님이 딱 하나 전략이 뭐냐고 저한테 딱 물어보는데 그때 그 where to play, how to win 이 어느 교수님이 기억나요? 나라의 그 교수님이었어. 그분이 정말 딱 그 전략이라는 툴을 가지고 제가 그때 배웠던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일들을 항상 헬스케어를 한다, 새로운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전략에 대한 그 프레임 갖고 시작했어요. Where to play, how to win. 근데 제가 투자라는 걸 아까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2014년에. 그것도 아주 우연한 그 얘기도 나중에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 뒷얘기가 더 많아요. 펀드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요. 펀드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자기 돈 갖고 투자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소위 자기가 그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가 GP라고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은 LP라고 하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한테 뭘 해야 되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돈 잘 벌 수 있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테마로 삼은 게 아까 그 where to play. 저는 지금 중국도 다녀왔고 또 모바일도 좀 알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아니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마침 지난 2년, 3년 동안 가장 큰 테마가 뭐였죠? 헬스케어하고 모바일. 그거 말고는 중국 말고는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럭키한 거죠. 사람을 럭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고 또 제가 마침 그 커리어를 다녀왔어요. 물론 저는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다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런 길을 어떻게 왔네요. 제가 남들이 그거 아마 헬스케어 본부장 하라고 했으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 그게 제가 생각에는 헬스케어가 미래 방향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Where to play, how to win. 지금 where to pla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는데 산업의 마케터빌리티가 있어요. 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로잉 해야 돼요.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무리 좋은 회사도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산업에 있다면 거기에 헤드, 대표 이런 아무리 좋은 포지션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가라앉는 배와 같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에너지와 내공이 있고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배를 타야죠. 그 로켓을 타야죠. 그건 배가 아니죠. 로켓이죠. 로켓의 말석이라도 타야죠. 어떻게라든지 타야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 제가 아까 궁금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대체 어떤 쪽에 관심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는 주로 어떤 쪽에 관심이 있나요? 주로? 자, 금융 쪽 가시려고 생각하는 분.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창업. 창업하시는 분들은 따로 오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조인. 그래요. 그 아직까지는 보니까는 역시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금융에 대한 거,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전략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전략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었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됐을까 지금 돌아보고 저는 이런 길을 왔고 그 가운데는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후회가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돌아보면 아니 저 같은 그런 멘토가 있었다면 나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올 때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멘토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멘토십이라는 것도 제가 좀 이따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많은 회사 지금 한 40개 정도의 스타트업에 제가 투자를 하고 그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하루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카카오톡에 톡을 날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것보다 배운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멘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제가 갖고 온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Where to Play.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당시에 배웠던 것들이 Value Creation, Value Capture. 제가 22년 동안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Value Creation,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떤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것 같고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만들었던 밸류 크리에이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밸류 캡처하는지 즉 where to play에서 how to win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떤 프레임과 스킬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운이 좋게 제가 2010년도에 제가 2009년에 KPMG 차이나에서 돌아왔어요. 2년 반 만에. 근데 그 KPMG 차이나라는 데는요, 다 홍콩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 리더십이 다 홍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엑스패트들이에요. 로컬들은 거의 없었어요. 로컬들은 난리지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없었겠죠, 별로. 맨다린 하는 로컬들은 별로 이렇게 여러 스테이터스가 좋은 분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안 오브라이언이라고 영국의 그 HR 하던 CEO 나중에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